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카이 공부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다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뭐 별일 없으셨죠? 네. 네, 너무 이런 식으로 단답형으로 대답하실 겁니까? 단답형으로 물어봤네요. 네, 마이클 형 혼날까봐. 네, 적절하게 좀 하시면 돼요. 제가 극단이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뭐 애드립 쳤다가 너무 혼이 나가지고 말을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저희가 반응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컨텐츠를 또 원하시는지 저희가 계속 묻고 그리고 그거에 맞는 컨텐츠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 너무 핫해요. 완전 핫한 주제. 너무 핫해. 그래서 이거를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 게임 과연 질병인가? 이 얼마 전에 또 텔레비전에서도 이제 토론도 하고 맞아요. 또 여러 가지로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좀 SKY 여러분들 입에서 또 한번 얘기를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공부를 어떻게 했고 또 게임의 유혹에 빠져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하고 또 Y는 지금 게임 콘텐츠에 대한 방송을 또 하고 있어요, 따로. 예, 그래서 또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K부터. 네. 오늘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근데 내가 그 사회자의 입을 통해서 좀 확인받고 싶은 게 지금 뭐 게임이 질병이냐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게임의 범위라는 게 전자오락을 얘기하는 거죠. 컴퓨터 게임이죠. 컴퓨터 게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면 WHO 이제 세계보건기구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 코드에 이제 등재를 만장일치로 하기로 결정을 했고 네. 그 결정에 따라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도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도 게임 중독을 이제 질병으로 이제 등재시키는 것을 강력하게 검토 중에 있다.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아마 이거 거의 이제 등재시키겠죠. 그것 때문에 지금 뭐 게임 업계부터 시작해서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스타를 개최하는 도시로서 네. 게임에 굉장히 친화적인 도시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도시들 포함해서 여러 지자체 게임 회사들에서는 다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게임이 질병이다가 아니라 게임 중독이 질병이다라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정확하게는. 네. 정확하게 게임 중독이 질병이에요. 근데 그 게임 중독의 범위를 사실상 한정 짓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몇 시간을 하면 중독이고 네. 뭐 그런 것처럼. 차라리 뭐 그런 기준을 제시하면 모를까. 그냥 여기서 이야기한 거는 게임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 게임 중독으로 본다. 근데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면 좀 심하긴 하네요. 근데 그 일상생활을 못하는 거에 대한 그 정의를 누가 내릴 것이며 어떤 그렇죠, 근거로 내릴 것인지가 굉장히 분분하기 때문에 사실 게임 회사 직원분들은 매일 게임 24시간 거의 게임을 해요. 네. 그게 과연 중독인가? 다 중독자들이지 뭐 네. 그렇게 되면은. 그게 과연 질병인가? 뭐 네. 이런 자주 섞인 얘기 나오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게임 중독, 일상생활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 12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면 정말 중독이라고 보고 질병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생각은 해요. 정말 그 기술적으로 그 취지대로라면. 하지만 그 취지대로 이것이 운영되기 어렵고 그 기준을 세우기도 어렵다는 점이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게 게임 중독이 질병이냐 아니냐에서 논의가 멈춰야 되는데 게임 자체를 지금 죄악시하고 있는 거 사실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치면은 저는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거는 그 스탠다드를 잘 이렇게 갈고 닦아서 좀 더 철저하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보완할 수는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게임 자체를 터부시하는 거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는 사실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게임 중독이 이제 질병으로 인정이 되면서 게임에 대한 터부가 생기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큰 문제라는 말씀이신데. 전 게임은 죄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진짜 동의하는 바예요. 게임이 다들 왜 게임 하지 않았어요? 엄청 했죠. 클 때? 지금도 했죠. 지금도 하고 있고 진짜로. 그러니까. 만약에 전자오락만을 게임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중독성을 일으키고 있는 당구 뭐 이런 것들은 중독이라는 표현을 안 쓰잖아요. 맞아요. 사실 당구 때문에 일상생활 지장 많이 받고 재수까지 한 사람이 여기 있는데 그러네 그래 난 당구 중독자다. PC게임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 다 PC게임 했었잖아요. 다 했었죠. 엄청 했죠. S도 자기 학창시절 때 그렇게 축구게임을 그게 아마 피파였을 거야. 피파하고 그 오락실에 가면은 버추어 스트라이커라고 맞아요. 그 세가라는 게임사가 만든 버추어 스트라이커를 많이 했죠. 피파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왜 이렇게 위닝 실력은 형편이 없죠? 갑자기요? 갑자기 가쁜 위? 갑자기 훅 들어오네. 갑자기 분위기 위니? 상대전적 내가 윈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스카이 공부방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대변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게임을 지금 갑자기 질병이라고 한 거예요. 학생들은 유일한 탈출구는 가 이제 게임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 잠시 풀라고 하는 게임인데 이게 질병을
해버리면은 부모님들이 게임하지 마라 또 이러고 또 이제 학생들은 또 거기에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때 이제 게임을 학창시절에 열심히 했던 S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WHO의 그 게임 중독이 질병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다고 했는데 저는 뭐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꾸준히 좀 많이 하긴 했어요. 축구 게임을 워낙 좋아했고 피파라는 게임하고 오락실에 있는 버처 스트라이커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전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할 공부 분량을 하고 남는 시간을 게임하는 데 썼고 그 게임하는 시간을 최대한 늘리려고 내가 정한 공부 분량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노력하긴 했어요. 근데 그래야 좀 더 게임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복습을 2시간 만에 끝내 그럼 오늘 게임을 3시간 하고 복습을 하는데 뭐 3시간, 4시간이 걸려서 그럼 오늘은 뭐 1-2시간만 해야 되고 그런 이제 약속을 지키긴 했죠. 나 자신과 약속을 지키면서 게임을 하긴 했고 근데 어쨌든 게임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남학생들은 아마 게임 안 하고는 글쎄요 되게 쉽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제가 방송을 봤는데 이 게임이 단순하게 자기가 이제 즐겁게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사회잖아요. 요즘에 그 안에서도 이제 같이 협력하고 같이 이제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거기서 이렇게 빠지면은 또 친구와의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질병이 아니라고 하는 쪽은 아니라고 하는 쪽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 때 스타크래프트 많이 했었는데 스타크래프트 또 생각해보면은 그것도 이제 팀전을 하면은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협업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우리 소통의 기술을 소통의 8시, 기술. 8시 막 야 보내 네가 보내 막 그 다음에 전략도 짜야 되고 머리도 은근 쓰게 돼요. 게임을 하다 보면 은근이 아니라 대놓고 써야 돼. 그래서 우리 또 게임 전문가 한 분 저희가 모셔왔어요. 그렇죠. 어렵게 섭외했어요. 게임 전문가 Y가 한번 정리해 주세요. 학생 입장에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방송을 저희 게임 방송 겜메이트에서 들으면 코웃음을 치겠네요. 제가 게임 전문가라고 소개를 당하다니. 참고로 그 방송에 뭐 게임 회사 다니시는 이제 분도 이제 같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주제에 대해서 분노를 많이 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부터 오락실도 굉장히 많이 다녔었고 그 다음에 집에 컴퓨터가 생겨나서부터는 컴퓨터 게임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요새도 뭐 게임 방송을 하다 보니까 게임을 매주 새로운 게임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일단 게임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 4명 진행자가 다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좋아했지만 다 연대생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것만 봐도 게임을 하는 애들은 공부 못한다. 이 공식은 이제 없어져야 될 거라고 보고 아니 저기 마인크래프트로 대성한 도티 씨도 연대 그렇죠. 법학과기도 하고 실제로 주커버그는 이런 말을 할 때 페이스북을 창시한 주커버그는 내가 게임이 없었으면 아마 페이스북을 만들지 못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실제로 빌 게이츠도 엄청난 게임 광이라고 이제 밝혀진 바 있듯이 게임이라는 게 물론 이제 게임에 진짜 깊게 빠져가지고 하루에 13시간, 14시간, 뭐 24시간 넘어가도록 하면 이거는 문제가 되겠지만 적당하게 게임을 즐기는 거는 머리 회전에도 굉장히 좋고 아니 바둑 두는 건 괜찮다면서요. 근데 왜 게임을 하는 것은 왜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일단 모르겠고 사실 남학생들이 가장 많이 겪는 갈등이 이제 S가 말한 것처럼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 가르치는 학생들을 보면은 실제로 게임을 좋아하는 남학생들이 그러니까 게임을 안 하는 학생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죠. 의외로 게임을 잘하는 학생들이 성적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게임을 같이 친구들하고 나눠서 하면서 S가 말한 것처럼 소통의 미학도 기를 수 있고 사회성도 길러낼 수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게임에서 배울 수 있는 거 뭐 언어적인 것도 사실 게임을 통해서 많이 배우기도 하거든요. 영어나 일본어 이런 것들 다 게임을 통해서 일본어를 왜 배웁니까? 일본 게임 하려고. 일본 게임. 이 세상에 아니 일본어를 왜 여기 자막을 뭘 붙일지 알 것 같아요. 레드 어쨌든 일본어? 그런 것도 이제 게임을 통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게임을 해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그 학생은 그냥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학부모들께서는 이제 게임에다가 괜히 좀 억압을 씌우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대신 시간적인 약속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아까 S가 말했던 건데 맞습니다. 강압적으로 부모 위주로의 시간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가르치던 학생의 부모님은 어떻게 정했는 줄 알아요? 게임 시켜줄게 하면서 선생님 제가 제 그 아이 게임 하겠는데 그래서 얼마나 하면은 일주일에 10분. 그걸 부팅하자마자 그걸 시간 약속으로 정한 거예요. 하루에 10분도 굉장히 짧은 편인데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좀 너무하시네.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자녀는 어떻겠어요?
더 스트레스 이게 받지. 엄청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결국 그게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나서서 게임 시간을 정하기보다는 아이들에게 하루에 얼마나 게임하고 싶어라고 말하면은 의외로 막 2시간, 3시간 이렇게 말하는 학생 거의 없을 거예요. 뭐 30분, 1시간 이 정도 되게 합리적인 시간을 말할 겁니다. 부모님들도 그건 납득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봐도 그 정도 시간은 게임에 그냥 일상생활에서 게임을 하더라도 공부에 전혀 지장이 안 되는, 물론 고3은 예외예요. 고3은 예외고 좋은 포인트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1 뭐 이 정도에서는 저는 그 정도 시간은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서로 타협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되지 억압할수록 자녀는 엇나갑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주시되 그 자유는 반드시 대화를 통해서 좀 달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게임으로 인해서 억압받고 있는 우리 모든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게임 많이 해요. 게임하면은 되게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SKY가 저희가 이제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뭐 게임 회사를 뭐 차린 사람들도 아니고 뭐 게임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 게임이 중독인가에 대해서 이 SKY가 각자의 생각을 한 거고, 저희는 게임 중독이 좋은 거라고는 말을 안 했습니다. 맞아요. 예, 게임 중독이 나쁘다라는 거는 동의를 했고요. 하지만 모든 상황을 게임 중독으로 봐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의견을 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짧게 이 큰 이야기를 짧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SKY가 한마디씩 정리를 하면서 이번 주제는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S부터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게임과 친구가 되는 건 좋은 건데 게임에 지지는 마세요. 네. 학생들한테. 네. 자, K. 예전 스마트폰 때부터 많이 느껴왔던 건데, 우리 사회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힘이 있는 기성세대가 그거를 터부시하고 나쁘다고 깔아뭉개고 그걸 법률로 제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정책 다루는 사람들은 편하거든요. 하지만 조금만 더 이해를 하고 그것의 본질을 더 찾아가면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속편한 그런 규제 위주로 그렇게 일변도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만 더 깊이 있게 통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Y. 자녀가 일탈을 해서 밖에서 본드를 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집에서 게임을 하길 원하십니까? 너무 극단적인 거 너무 극단적이었나요? 예. 네,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요새도 그렇게 본드를 해요, 애들이? 모르겠어요. 뭐 저희 때는 제가 했다라는 건 아니고 뭐 극단적인 예를 들긴 했는데, 일탈의 해방구로서 게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긴 시간이 아니라면 자녀의 게임에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SKY가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저희도 뭐 게임이 지금 좋다, 나쁘다에 대한 개념보다 지금 한참 이슈잖아요. 부모님들도 분명히 관심 있게 보는 이슈일 텐데, 게임 중독이 질병인가 아닌가 이런 걸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게임이 자기 자식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이가 즐거워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해방구가 게임이라면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좀 방법을 찾는 그런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